미래 교육과 우리 현실에 대한 고찰을 해보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피사라는 그런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가 2018년 그 결과가 작년에 발표가 되었는데요. 우리 아이들 만 15세 아이들의 읽기와 수학과 과학 성적은 2018년 역시 전 세계에서 상위권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읽기 순위가 다소 낮긴 하지만 읽기, 수학, 과학 전 세계 다 10위권 안에 들고요. 수학과 같은 경우는 일본에 이어서 전 세계 2위권을 구성을 하고 있어서 피사 2018 과목별 순위만 보면 상당히 우리나라 아이들은 전통적으로 주지교과에 대한 성적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있는데요. 피사 2018의 결과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놓고 보았을 때 고찰적인 측면이 필요한데 평균 점수의 비교 지표는 매번 상위권이 우리나라인데 그 이면에는 기초학력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읽기 결과를 보았을 때 읽기 영역의 평균 점수를 6가지 수준 아이들의 그 지표로 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성취 수준의 비율이 6수준인 아이들이 최상위권 아이들의 비율이고요. 1수준이나 1수준 미만이 소위 말하는 기초학력 향상이 필요한 아이들의 비율인데 사실 우리나라 아이들의 읽기 능력 차지하는 성취 수준 비율을 보았을 때 2수준 이하의 아이들의 비율이 2006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읽기 능력의 평균 점수가 등위는 그렇게 차이가 없지만 읽기 능력의 평균 점수가 계속해서 항상 하락하고 있다는 그런 우려가 존재하고 있어요. 이러한 기초학력 향상이 필요한 문해력 측면에서 기초학력 향상이 필요한 아이들의 수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건 향후 성인 문해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OECD에서 하는 평가가 피사만 많이 알고 있는데 피학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성인 성인 역량 측정하는 평가가 피학이라고 불리우는 평가가 있는데 2013년과 2016년에 총 33개국이 참여해서 성인 문해력과 그리고 수학 능력 그리고 디지털 환경에서의 문제 해결력 3가지 지표에 대해서 성인 역량 평가를 OECD에서 측정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지표를 보시면 우리나라는 물론 이제 2021년에 다시 한번 실시할 예정이긴 하지만 2013년 결과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사 결과에 따르면 피사는 학생들이 만 15세 미만 아이들이 봤을 때 피사 결과는 우리나라는 여기 위에 보시는 표와 같이 일본이나 핀란드 아이들과 굉장히 비슷한 결과를 차지하는데 이 성인 문해력 결과는 OECD보다 살짝 상회하긴 하지만 일본이나 핀란드와 피사 결과가 비슷했던 일본과 핀란드에 비교해서는 상당한 격차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이제 피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성인 문해력의 결과가 낮다는 점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수리력 점수를 봤을 때도 문해력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OECD 평균보다 오히려 한국은 수리력 부분에선 성인 수리력이 낮아요. OECD 평균보다도 낮은 부분이고요. 일본과 핀란드는 문해력과 수리 능력이 성인 문해력과 수리 능력이 최상위권에 계속해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과 핀란드는 피사 능력과 피학 능력이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피사 능력과 피학 능력이 조금 더 반비례하는 측면이 좀 보이고 있다는 점이 보이고요. 결과적으로 산술 능력과 문해력 능력에 대해서 낮은 성취도를 보이는 어른의 비율을 봤을 때 산술 능력 혹은 문해 능력 혹은 산술과 문해 능력 둘 다해서 낮은 성취도를 보이는 어른들의 수의 비율이 2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 정도는 문해력과 산술 능력에 낮은 정도의 수행 능력을 보인다는 것을 피학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우려가 되는 부분은 네. 혹시 통화 가능하신가요? 선생님 혹시요. 조금 더 우려가 되는 부분은 죄송합니다. 조금 더 우려가 되는 부분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그런 어떤 문제 해결력, 성인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문제 해결력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에 대한 비율을 봤을 때 25세에서 34세에 해당되는 그런 성인들의 비율은 그렇게 성취도가 낮지는 않은데 55세에서 65세에 해당하는 어른들의 성취도는 타국에 비해서 조금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디지털 환경에서의 문제 해결력 정도가 연령대 격차가 다소 크다라는 점. 그리고 젊은 25세에서 34세의 어른들의 지표도 그렇게 높지는 않다는 점에서 다소 우려가 있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서 디지털 환경에서의 성인 문제 해결력을 보았을 때 컴퓨터 환경에 대한 경험 자체가 없는 성인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의 평균보다 높은 걸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가 IT 강국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디지털 역량 교육, 성인들의 디지털 역량 교육에 대한 관심도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 좀 성찰할 수 있었고요.
이 피사와 피학 결과를 마지막으로 분석하였을 때 피사 2006년의 수리 능력을 보시면 우리나라가 핀란드 바로 밑에, 우리나라 만 15세 정도의 아이들의 수학 성취 능력이 핀란드 바로 밑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그대로 컸을 때 그 피학 결과, 2012년경에 실시했던 피학 결과가 이 아이들을 그대로 모집단으로 놓고 보았을 때 그 어른이 되었을 때 이 아이들보다 다른 나라들이 훨씬 더 피학 결과가 높은 걸로 봤을 때 좀 시사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정말로 아이들이 어떤 학력 향상이나 어떤 문해력에 대한 뭐 주입식 교육의 그 영향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굉장히 높았던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문해력이 조금 급격히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본건 기자님이라고 한겨레 신문사 기자님께서 쓰신 공부의 미래라는 책에 나와 있는 표인데요. 핀란드와 일본과 스웨덴과 우리나라의 문해력과 연령대의 상관관계를 비교해보면 사실 처음 시작점은 우리나라가 그렇게 뒤처지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20세에서 25세 사이를 정점으로 찍은 다음에 문해력이 급속도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피사와 피학의 결과를 종합하였을 때 우리나라 성인 문해력 곡선이 생각보다 좋지 않다. 따라서 코로나 이전에 고민이 무엇이었을까 했을 때 문해력 학습 곡선이 늦게 떨어지는 사람을 만들어주는 교육이 무엇일까 하는 지점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때도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았겠지만 이 미래 교육을 정확하게 예측하거나 예상하는 건 굉장히 어렵지만 이 미래 교육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했을 때는 그 어떤 성인들의 문해력 그리고 성인들의 그 평생교육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문해력을 확보할 수 있고 이 문해력을 갖춘 학습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가 우리 과거의 미래 교육에 대비하는 고민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그 고민을 바탕으로 사실 이제 미래 교육에 대한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미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가정에서 학습할 수 있는 기술적인 여건이라든지 가정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과정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단순히 어떤 ICT 기술이나 기기를 지원하는 것으로만 어떤 교육을 답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아이들의 학습 상황이나 효용감을 디지털 기기들과 어떤 기술들을 활용해서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또 이를 위한 학습 설계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는데요. 이를 위한 기본적인 준비가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되어 있었는가에 대해서 그 OECD에서 2020년 4월 20일경에 어떤 교육 정책을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교육 정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그리고 어떤 프레임워크를 제시를 했는데요. 이에 대한 도표를 간단하게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거였어요. 가정 안에서 조용한 학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그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가라고 했을 때, 이제 왼쪽 표보다 우리나라가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건 OECD 평균보다는 우리나라의 가정학습 조성 정도가 다소 낮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거의 90% 가까이 되는 가정에서 조용한 학습 환경을 구축할 수 있지만 한 10% 정도의 가정은 조용한 학습 환경에 대한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는 것이 2020년 4월까지의 분석 결과였고요. 그리고 이 왼쪽에 그 파란색 다이아몬드와 오른쪽에 그 초록색 삼각형은 이 조금 뭐 어떤 교육 지원이 다소 이루어지기 어려운 학교와 교육 지원이 잘 조성된 학교 사이의 간격을 나타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는 학교 수업을 위한 컴퓨터 접근성. 네, 학교 수업을 위한 컴퓨터 접근성 측면에서 저는 이건 우리나라가 1위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높지는 않더라고요. 우리나라보다 더 그 컴퓨터라든지 태블릿 보급이 잘 된 나라들이 많았구나 정도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컴퓨터나 기기 보급은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고 조금 더 충분히 지원이 필요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학생들이 충분히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었는데 우리나라 아이들 중에 약 70% 정도의 친구들이 소프트웨어 활용을 가능하다라고 보고가 되었으니까 소프트웨어 활용 능력도 조금 더 향상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디지털 기기를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나 교육 역량을 가진 비율은 80% 이상으로 분석이 된 걸로 보고 학교 간의 격차도 다소 낮은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사들의 역량은 상당히 우수하고 학교별 편차도 낮다라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가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교사들이 디지털 기기를 수업에 활용하기 위해서 준비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이제 고민이 필요한 지점인데 한 53% 정도로 생각보다 많은 교사들이 수업을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결과를 통해서 교사들에게 수업 준비 시간을 조금 더 많이 주어야 된다라는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강사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교사들이 디지털 기기를 이용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전문 인력의 비율을 조금 더 높였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제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충분한 자격을 갖춘 기술 지원 인력이 있는 학교의 비율이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기술 지원이나 인력 등에 대한 지원도 향후에 더욱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었고요. 지금은 물론 이제 온라인 플랫폼이 상당히 많이 발전이 되었지만 이 당시만 해도 온라인 그 학습 지원 플랫폼이 충분히 적용 가능할 정도의 인프라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물론 교육부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참고를 해서 진행을 하셨겠지만 우리 교사들이 4월달, 3월달에 어느 정도 학습 환경에서 우리가 온라인 수업을 구성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고민이 이 보고서를 통해 시사점을 좀 얻을 수 있었, 뭐 과거의 백데이터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지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래교육,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미래교육의 이상과 현실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